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지요? 혹시 제 영상 뭐 달라진 거 없던가요? 그 동영상을 딱 켜면 정지 화면에 글씨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다른 동영상들을 보니까 이게 딱 그 주제에 맞게 딱 그 눈에 띄게 그 정말 호기심 자극하는 그 단어들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궁금했지만 저거 되게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줄 알고 아예 "나는 잘 몰라." 이러고 있었는데 계속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인제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뭔가 해 봐야 되겠다는 의욕도 생기고요. 그게 모두 여러분들 덕이죠.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유튜브를 막 찾아봤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게 이름은 알았어요. 썸네일이라면서요 그게. 그게 저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올리는가를 가르쳐 주길래 그대로 따라서 제가 클릭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여기는 영어 사이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영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거의 그런 동영상 사이트가 뭐 3일 공짜하고 한 달 페이해라, 1년 페이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겁나잖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쓸지 안 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글자를 바탕화면에 써서 이렇게 딱 띄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인제 아들은 또 영어가 편한 사람이잖아요. 이게요 이민자의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얘는 또 영어로 쭉 찾아요. 나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아직도 앞으로도 한국말이 편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칼리지 열심히 가서 영어를 배우고 나오고 일도 해 보고 평소에 쓰는 말들은 써요. 내가 공부한 것들은 쓰는데 역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어떤 상황에 부딪히는 영어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그래 가지고 영어를 막 찾는데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쟤는 인제 영어로 인제 엄마 이제 보면서 한국말로 설명을 해 주죠. 근데 저는 인제 제가 알아서 막 하고 싶으니까. 근데 여기가 캐나다라 한국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사이트를 열면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이거는 해당 국가가 아닙니다."라는 뭐 그리고 여기 현지 사이트로 싹 바뀌어요. 그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도를 많이 안 하려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막 이쁘게 꾸미고 이런 거를. 근데 정말 기적처럼 그러니까 저의 노력과 아들의 노력이 합해져서 썸네일이라는 걸 올렸는데 어떠세요? 멋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 저 되게 뿌듯했어요. 그래서 '야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게 어쩌면은 행복인 것 같아요. 아예 포기를 하고 도전을 안 했으면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해냈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한 40 개가 벌써 넘더라고요. 그래서 다 찾아 가지고 중간에 동영상을 에서 중간에 사진 캡처하는 것도 배웠고 그 캡처를 키네마스터인가 거기 가서 올려 가지고 글씨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알고 나니까 참 쉬운데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저는 동영상 그거 다 열면 다 영어거든요 사실은. 한국계 지원이 안 돼요. 제 것만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해당 국가가 아니라서 그런데요. 근데 장하죠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고 배우는 거는 한글로 배우고 제가 실제로 실습하는 건 영어로 하고 이게 제가 얼마나 한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게요 정말 제가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아 정말 이민에 관심이 많으시고 답답들 하시고 이렇게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그래서 막 이렇게 댓글도 많이 주시고 좋아요, 구독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지금 150 분이 넘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나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좀 이쁘게 쪼끔 더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독자분들이 많이 기대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간에 컷하는 것도 배웠고 이제 오디오 삽입하는 것도 제가 인제 알았어요.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날씨 좋아지면 정말 자연 아름다운 거 많거든요. 제가 원래 돌아 다니는 걸 좋아해서 거기에 오디오 넣어 가면서 좋은 말씀도 서로 이렇게 전해 드릴 거고 그래서 좀 신나게 하고 있어요. 모두 이게 구독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이 있는 한은 힘내서 정말 있는 거 다 해 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딜 사나 여기 사나 뭐 어디 미국 사나 한국 사나 제일 중요한 거는요. 행복하게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여기 와서도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 불행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게요? 내 마음대로 내 말을 맘대로 못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서러움인지는 여기서 살아보면 알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인제 다 뛰어넘었고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고 모르는 것도 탐험하면서 공부하고 이래서 어떤 그 알아가는 기쁨? 음. 새로운 걸 깨닫는 기쁨? 그런 걸로 이렇게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썸네일 하나 완성했다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제가 인제 늘 저도 공부를 참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거든 뭐든 하실 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항상 이렇게 제가 "영어 열심히 해라. 여기 칼리지 들어가라." 막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미래의 행복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현재 보니까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도 전문 기술이 있던 것도 영어 안 되는 것 때문에 여기 와서 정말 하루에 12 시간씩 막 식당 그 손 다 부러터지고 막 청소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고생들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쪼끔만 공부하고 영어 좀 하면 되는 건데 그게 현실이 굉장히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께서 인제 컬리지를 가고 싶고 뭘 선택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인제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칼리지에도 가고 싶지만 또 유니버시티도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분도 같고 이렇게 또 메일도 어느 분이 오셨더라고요. 유니버시티를 가고 싶기도 하고 또 "지치면 어떡할까? 칼리지를 가는 게 어떤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궁금한 거는. 그래서 제가 칼리지와 유니버시티의 그 차이점을 쪼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저는 여기서 유니버시티에 가서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한 게 다고 심리학을 인제 유니버시티 교수님한테 배운 게 있었고 그리고 인제 주변에 인제 아이들이 유니버시티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저는 인제 칼리지를 나왔으니까 뭐 칼리지는 당연히 제가 아는 거고 그리고 인제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아이하고 현재 여기서 유학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오실 그 엄마들이 들으면 참 좋아요. 제가 2003 년도에 여기 왔는데 그때 초등학교였던 아이, 중학교 때는 아이, 고등학교 때 이민 오는 아이가 성장을 해서 대학을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여기서 오래 산다고 물론 유니버시티를 가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영어를 정말 많이 잘을 했을 때 여기는 유니버시티는 버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유니버시티는요. 뭐든지 스스로 다 해야 되고 저희가 인제 칼리지 다닐 때 그 교수님이 그랬어요. 그 "유니버시티와 칼리지의 차이점이 뭐냐?" 제가 물어봤었어요. 다른 학생들 되게 궁금해했었어요. 왜냐하면 칼리지 들어온 학생들 자체가 대학을 안 가고 물론 대학 다니다 온 학생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거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좀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1-2년 놀다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고 늦게 정신 차리고 온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유니버시티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학생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을 유니버시티로 추천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덴탈 어시스턴트 교수님들이 10년 안에 다 퇴직을 해야 되는데 이 공부 좀 해 가지고 뒤에 올 교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밝고 열심히 하고 잘해요. 제가 봐도 권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스로 하고요. 스스로 프로젝트하고 스스로 공부할 양을 정하고 스스로 시험 공부도 알아서 다 해야 되고 뭐든지 정말 그때 교수님 말씀이 "유니버시티는 학구파가 가는 곳이다.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딘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정말 머리에 와 닿는데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도 물어봤어요. 우리 칼리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우리 칼리지는 들어갔을 때부터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교수님이 4 분인가 5분 계셨는데 가족 같아요. 왜냐 아침 8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그러니까 이론
가르치다가 오후에는 실습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수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성향도 알고 우리 학생들도 뭐가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부모처럼 선배님들처럼 이렇게 잘 돌봐줘요, 우리 학생들을. 제가 그거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청년들이 그 컬리지에 들어온 학생들이 힘들게 다시 시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리고 그 과도 정말 그 프린트 해준 거 교재대로 정말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고 따라만 가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유니버시티는 그게 아니에요. 책 한 권을 몇 번에 다 끝내 버리고 집에 가서 숙제 그런대요. 그리고 어떤 책을 참조해라." 그럼 자기가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혼자 스스로 공부 찾아서 할 줄 모르는 아이는 못 찾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겠죠. 여기는요, 컬리지든 대학이든 봐주는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하는 걸 도와주고 어느 정도 알려는 주지만 시험을 잘못 봤다, 뭐 실수를 했다, 이거 일절 없습니다. 그냥 정말 페일이 수두룩해요. 저도 제가 심리학 페일 당해봤다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없어요. 그 정도로 스스로 해야 되는데 제가 심리학은 유니버시티에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 이 칼리지는 다 이렇게 챙겨주고 도와주고 어려움이 뭔지 알아서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그런데도 몇 명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루 종일 공부한 거를 복습하고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중간 사이에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니버시티는 왜 시험 보면 그 시험 보기 전주는 이렇게 공부하라고 쉬워 주기도 하는데 그만큼 힘드니까 그러겠지만 없다 보니까 지쳐요. 그러니까 복습 안 하고 예습 안 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현지 아이들도. 그래서 그거를 잘할 수 있게 교수들이 늘 격려해 주고 북돋아 주고 정말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그렇게 해 줘요. 근데 뭐 딸아이가 말하는 그 유니버시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아이가 그 혼자 스스로 하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못한대요. 정말 그 스스로 막 찾아서 원래부터 막 적극적이고 이렇게 해 보지 않은 아이들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니까 안 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교육 방식이 맞는 거예요.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다 하게 만들고 스스로 알바도 하고 스스로 발런티어도 하고 찾아가서 어떤 이벤트도 자꾸 해 보고 어떤 그 콘서트 같은 것도 나가서 해 보고 자꾸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공부만 시키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해 나가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이민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후에 온 아이들이 그래서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아 정말 내가 학구파가 아니다. 우리 아이가 학구파가 아니다.' 저도 인제 제가 다니고 우리 아이가 해 봐서 인제 그걸 깨달은 거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도 보니깐요. 정말 학구파가 대 유니버시티를 가요. 차분히 공부만 좋아해요 정말. 그거 아무나 못하는데 저도 절대 그 파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것만 했지. 그런데 우리 칼리지에 가면은요. 정말 그 혼자 물론 그 과제를 내주거나 뭐를 해 주면 스스로 하는 건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가 모르는 것을 다른 그 서치를 해 가지고 다른 참고까지 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없고 만약에 거기서 힘들다 그러면 교수한테 물어봐요. "난 어떻게 어떤지." 그러면 다 가르쳐 주고요. 왜냐면 실습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이론에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암기하고 이런 걸 잘하는데 여기 캐네디언 애들이 좀 실습에 떨어져요 진짜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저도 실습할 때는 실습이 강했거든요. 실습은 잘해요. 이렇게 손으로 일을 많이 할 줄 알아서 그런가 봐요. 아줌마들은 특히. 그러니까 아줌마들은요 이 실습 잘해요. 근데 젊은 청년들 아가씨들은 뭐 별로 해본 게 없잖아요. 예쁘게 이렇게 꾸미는 게 더 먼저지. 그러다 보니까 그 만지고 막 뚝딱하고 이렇게 뭘 조립하고 이런 거 하려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3 번, 4 번, 10 번까지 해서 마스터하게 옆에서 도와줘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도 더 하고 싶은 아이들은 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줘요. 그래서 문제없이 졸업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이 내가 스스로를 볼 때 '내가 유니버시티에 맞나 칼리지에 맞나.' 그러고는 내가 진짜 책을 한 권 딱 받았는데 '어 이걸로가 좀 부족하겠어.' 실제로
그 대학 유니버시티 시험은요. 그 교과서 나온 시험 내는 게 아니래요. 그 외적으로 이 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했나 대부분 그 외 한 30% 인가 20%는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것이 많이 나온대요. 그 이유가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서 해라." 딱 그것 때문에 그런대요. 근데 컬리지는 제 경험상으로는 그거 별로 없었어요. 근데 심리학은 그게 있었어요. 제가 배우지 않은 거 예문을 갖다 막 놓으면은 인제 황당한 거예요. 근데 영어가 능숙하면 이해가 돼서 이게 상상으로라도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죠, 심리학이니까. 근데 영어가 짧잖아요. 그니까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상상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유니버시티에 가면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니까 내가 칼리지에 맞는지 유니버시티에 맞는지 그걸 잘 먼저 판단하시고 사실은 성인 돼서 이 영어로 학교 가서 공부한다는 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쉽고 빨리 내가 자격증도 따서 이 캐네디언 사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가장 저는 현명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그게 맞고요. 그래 다음에 인제 그 분야에서 내가 일도 잘하고 이제 사회생활 해 보면은 많이 늘잖아요. 이렇게 영어권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은. 그때 얼마든지 여기는요. 회사 생활하면서 파트타임 하면서 유니버시티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칼리지는 아침 8 시부터 오후 4시 반 까지예요. 거의 4 시나. 그 짧은 시간에 이론과 실기를 마스터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만이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유니버시티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실습까지 하는 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더 공부만 공부만 주로 이렇게 깊은 학문을 연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그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 혹은 본인들 그 공부 그 선택을 할 때 대학을 선택할 때 그걸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컬리지 전문 과정 선택할 때도 영어가 어려워요. 현지 아이들도 어렵습니다. 제가 심리학 할 때 이 말 같기도 하고 저 말 같기도 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캐네디언한테. 그랬더니 걔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했어요. 영어인데 지네 왜 몰라 그랬는데 걔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영어 나 다 알지 못해." 다 이해는 한대 근데. 그래서 그냥 guess한대요. 그러니까 추측만 하는 거야. 그거 하나하나 다 찾아가려면은 시간도 너무 소요되고 힘들대요 자기네들도. 자기네들도 모르는 단어가 많대요. 그만큼 영어가 깊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한 말에 영어 단어도 많고 한 단어의 뜻도 많고. 그래서 그 영어의 그 깊은 세계까지 알려면은 우리처럼 모국어가 강한 사람한테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그 칼리지에서 먼저 이렇게 가능한 한 밟고 가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때 그러니까 중학교 고학년 이상부터는 보통 아이들부터 영어를 배로 해야지 유니버시티에서 좀 살아남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고등학교 때나 좀 늦게 온 학생들은 유니버시티에서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나중에 인제 졸업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칼리지 들어간 애들은 다 졸업해요.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칼리지 간 애들은 다 졸업했고 다 취직도 잘 됐고 승승장구합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러니까 물론 유니버시티도 자기가 열심히 해 가지고 전공을 잘 살려서 전공으로 간 학생들은 성공한 학생들도 있고요. 근데 정말 그런 애들만 이렇게 학구파라는 거 그걸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인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요. 제 이메일로나 댓글로 계속 달아 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정리해서 또 이렇게 제가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계속 이렇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